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은요, 아이폰이 최고인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아빠. 아이폰 프로 좋아하세요? 사용하시나요? 여행 좋아하시나요? 영상 만드시나요? 오늘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여행 영상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동안 라이아빠가 여행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니 아이폰 프로를 사용한다면 어떤 영상이든지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15 플러스 프로가 새로 나왔죠. 전 이번에 15는 그냥 패스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니 15 프로 맥스 빼고는 거의 모든 스펙이 14 프로 시리즈와 같더라고요. 뭐 C타입 충전에 티타늄 틀 낀 거 빼고는 가장 중요한 카메라 센서 크기가 14 시리즈와 같아서 14 프로를 사용하는 저에게는 큰 업그레이드가 아닌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아이폰 13 그리고 14 시리즈를 쓰고 있다면 16을 기대해보세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아이폰과 여행 영상에 대해서 그동안 꽤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메인 카메라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여행 유튜버로서 왜 아이폰이 여행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이죠.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한국인들 10명 중 7명은 올해 2023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어딜 가나 한국인들이 보입니다. 우리들 여행 다니면서 맨날 뭐 하죠? 사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고 인스타 릴스 영상도 만들어 제끼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할까요?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시나요? DSLR? 이건 좀 아니다. 겁내 무거워. 고프로? 여행 유튜버인가? 인스타 360? 솔직히 한두 번이지. 가장 편한 카메라는 핸드폰 카메라입니다. 맞나요? 맞죠? 꼭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핸드폰 카메라가 가장 편합니다.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은 아이폰 프로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여행 중 영상을 찍는 유튜버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 같나요? 혹시 아나요? 그래서 인식이 좋나요? 아님 그렇지 않나요? 저는 여행하면서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참으로 여러가지 상황들을 다 겪어봤는데요. 영상을 촬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라는 근본적인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진심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장소나 상황에서는 촬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다고 뭔가 뭐 좋은 세상이 오나?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여행 수요가 높아진 만큼 해외여행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상을 부리거나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겁내 큰 카메라를 고릴라 포드에 들이밀고 아무거나 막 찍으면서 큰 소리 막 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꼭 큰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셀카봉에 삼각대, 짐벌에 핸드폰 연결해서 촬영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유튜브를 찍는구나, 방송을 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나름 자유로웠던 베트남에서도 셀카봉 삼각대를 들고 다니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동남아에서도 눈치를 살짝 보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아이폰이 튀어나와요. 전 요즘 셀카봉이나 다른 장비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손으로 핸드헬드로 모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여행을 다니면 삼각대나 뭐 고릴라 파드나 이 손에 좀 약간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많은 촬영을 해서 그런지 이 삼각대나 이런 걸 들고 다니면은 약간 눈치가 보여요. 왜? 이렇게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눈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핸드폰 들고 촬영하고 다니면 생각보다 거부감이 들지 않더라고요. 야! 손으로 들고 다니면 화면 떨림이 겁내 심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전 액션 모드 활용을 합니다. 이거 거의 짐벌 수준으로 손 떨림 방지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제대로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어두운 공간이나 건물 내에서는 빛이 필요하다 하면서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지만 태양 졸라 뜨거운 베트남 하늘 아래서는 충분히 잘 작동하더라고요. 다음은 렌즈 화각에 대해서 한번 짚거려 볼게요. 아이폰에는요 총 4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광각 카메라, 광각 카메라, 그리고 망원 렌즈, 그리고 앞에 전면 카메라까지 4개의 카메라가 있죠. 이게 정말로 좋은 이유가 여행 영상 특성상 롱테이크 영상보다는 짤막짤막하게 어떤 그 순간순간을 담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게 되는데요.
이 다양한 화각 속에서 나오는 퍼포먼스가 여행 영상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프로 하나만 가지고 여행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은 다양한 화각을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영상을 찍다 보면 다양한 화각이 필요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피사체를 담고 싶을 때는 슈퍼 울트라 와이드 렌즈를 사용해서 다채롭고 다이나믹한 영상을 연출할 수도 있고, 일반 와이드 카메라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같이 여행 온 일행이나 가족 또는 근처 건물과 사물 등등등을 영상에 담을 수 있습니다. 뭘 하든 영상을 찍을 때는 원 테이크로 길게 찍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컷을 짧게 촬영해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때마다 일반 와이드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 이거 여행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정말 유용한데요. 단순 디지털 줌이 아니라 카메라 자체가 망원 렌즈여서 생각보다 화질이 좋고 생각보다 멀리인 사물들을 땡겨서 촬영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디지털 줌까지 땡겨버리면 내가 필요로 하는 장면들을 별로 힘들지 않게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여행 유튜브 영상에 필요한 장면들을 찍을 때 다른 카메라가 필요 없어요. 그냥 충분해. 일반 아이폰 카메라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프로 카메라 기준입니다. 라이아바. 애플 기기들끼리는요, 에어드랍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게 정말로 심하게 많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가지 애플 기기는 필요한 편인데요. 에어드롭은 어떤가요? 진심 애플 바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에어드롭. 애플 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진심 편하고 빠르게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물론 애플 기기가 2대 이상은 있어야 하지만, 만약에 고프로를 쓴다고 하면은 고프로는요, 이 메모리 카드를 쓰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를 항상 PC로 옮겨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에어드랍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방금 찍은 영상을 바로 이 아이패드에 넣어서 편집 툴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좋더라고요. 그럼 메모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메모리를 잡아먹는 4K 영상으로 촬영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생각해보니 요즘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유튜브 영상을 핸드폰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일개 아마추어 유튜버가 고화질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인코딩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 자체가 메모리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더라고요. 영상을 만들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화질 영상을 다루기에는 편집 툴이 부담이 굉장히 심하고 인코딩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기간 여행 중에 메모리도 엄청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아이폰 HD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 생각보다 메모리도 안 잡아먹고 화질도 괜찮고 유튜브에 올리기에도 충분하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바로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은 어떻다? 꺼내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자,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내가지고 바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주 큰 카메라, DSLR, 그리고 또는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걸로도 촬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불편하더라고. 전 지금 14 프로 256기가를 쓰고 있는데, 이 정도면 보통 일주일 여행 영상을 찍어 오기엔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짧게 찍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순간을 담을 수 있어요. 따로 SSD 하드 필요 없어요. 물론 장기간 여행을 한다고 하면 SSD 충분하게 챙겨가죠. 하지만 짧은 여행은 진심 핸드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배터리 이야기를 해보죠. 핸드폰 카메라가 아닌 다른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리 배터리 효율이 좋은 카메라라도 1시간 이상 촬영을 하게 된다면 배터리 교체를 해야겠죠. 진심 카메라 배터리는 너무 빨리 닳아. 아이폰은 물론 연식이 오래돼서 배터리 성능 자체가 80% 정도면 아이폰도 조루이긴 한데, 사용해본 결과 대충 2년 동안은 배터리 효율이 좋더라고요. 영상 촬영 기준 4시간 이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모자라면 보조 배터리 껴주면 되고요. 암튼 다 해봤는데, 진심 다 해봤는데 결국엔 아이폰 하나 뗄랑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삼각대? 귀찮아요. 소니 카메라? 무거워요. 셀카봉? 눈치 보여요. 배터리 교체? 귀찮아요. 메모리 교환? 그게 뭐예요? 고화질 영상? 유튜브에 올릴 거면 그냥 아이폰 HD 60프레임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전 앞으로도 여행 영상을 촬영할 때는 그냥 아이폰 하나 뗄랑 들고 다니렵니다. 제일 편해요. 여행 영상은 아이폰 프로 하나면 고민 끝입니다.